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은요. 이 메리츠 그 대표님이 아주 집중적으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메리츠 주니어 투자 클럽이라는 걸 뭐 실행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투자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는 건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한국에 주식 투자 클럽이 단 한 군데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가서 투자 클럽을 제안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제안하고 해도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한국 최초로 아이들이 주식 투자 클럽을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을 모집했고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모집했고 제가 제 돈을 줍니다. 진짜 돈을 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주식을 고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5년 있다가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 되면은 이제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또 새로 들어온 애들이 계속 그 돈을 운영할 거니까 거기에 번 거의 50%를 가난한 학생들 도와주는 거죠. 그것도 아이들이 고르게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 생기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도 거기다 돈 넣고 싶다. 도네이션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주식 투자하는 거를 친근하게 여기고 그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펀드 매니저도 되고 또 한국 금융을 이끌어가는 거죠. 아, 네. 정말 좋은 일인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도 그렇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 대표님의 이런 철학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신 그런 분들에게 대표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아니요, 저희가 사실 장사하는 건 아니에요. 장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한 명이라도 하루에 10,000원씩 하는 거를 제가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샘플 초이스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아이들은 주니어 펀드, 그다음에 직장인들은 셀러맨 펀드, 시니어들은 시니어 펀드를 해서 다 골고루 투자가 돼 있는 거죠. 굉장히 심플하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가장 싸고 가장 쉽게 투자하는 방법이니까 그냥 계좌를 열어주세요. 저는 100만 명 못 봅니다. 저는 부자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나머지 90% 국민한테 관심이 있을 거죠. 노후 준비 여태까지 안 했는데 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그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시작한 게 펀드 선물학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처럼 아이들 생일 선물, 졸업 선물 이런 거를 물건으로 하지 말아라. 펀드로 설립해라.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한테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폼이 있으니까 그 폼을 작성해서 우리 조카 아마하게가 이번에 대학교 졸업하는데 걔가 금융에 대해서 모르니까 걔 셀러리맨 펀드에 내가 10만 원 내가 선물하겠다. 저는 그렇게 해서 100만 명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은퇴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 정말 가슴 뛰는 일입니다. 특히 일본이 지금 망해가는 걸 보는데 왜 일본같이 될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금융 지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돈이 중요하다 보면. 그래서 하루에 10,000원씩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연금저축 펀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55세까지 못 찾습니다. 400만 원까지 채우면 세금 혜택이 있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건 바보죠. 그건 무조건 그게 1년에 400만 원 하려면 그러죠? 하루에 10,000원이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하자. 근데 우리 앱을 통해서 가능하니까 셀러리맨 펀드 아니면 연습되신 분 시니어 펀드 해서 그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펀드 선물하게 하고 저는 100만 명 채우는 날 제가 은퇴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10,000명 됐습니다. 네. 어떻게 빨리 은퇴를 하게끔 도와드려야죠.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 한숨을 푹 쉬어야 그 얘기하는. 근데 저는 100만 명 되려고 봅니다. 100만 명 되면 하루에 10,000원씩 투자하는 사람 100만 명 되면 한국 주식도 살죠. 그 다음에 노후 준비 되죠. 그 다음에 한국은 일본하고 전혀 다른 나라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잖아요. 아이들이요. 돈 많고 그러면 취직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해방시키자고요. 저는 그게 한 명이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겠지만 저 사람은 한국에서 안 살았으니까 그 과외를 해야 되는 걸 모르겠지. 제가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집이 되고 한 사람이 바뀌고 하면
전 대한민국을 바뀔 거 보고요. 서울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장사들한테 강의해달라고요. 이제 일어나는 거죠. 한 명 한 명. 일단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단순히 사교육비 없애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하는 거는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들로부터 자유로우면 다 해야 됩니다. 네, 하여튼 존리 대표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자주 들어도 항상 일관되시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제 남긴 댓글 가운데 이런 게 하나 기억에 남는데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욕을 먹든 그렇지 않든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도 몇 년간 대표님의 말씀은 항상 일관되고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같은 철학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이분의 진정성은 믿을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선풀입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도 참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대표님 부자 되십시오. 네. 네. 존리 대표님 말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그냥 잊어버려라 하시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 수축 사회 말씀하시는 예전에 팽창 사회가 더 이상 아니고 이제 앞으로 수축 사회라 단기 투자하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수축 사회이기 때문에 카지노 가라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저는 그 책을 안 읽어봤지만 그 다음대로 뭐 의문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해야 된다는 건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죠. 그 말을 옛날 배우 홍성구 그거를 저는 뭐 그분의 생각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건 굉장히 펀더먼탈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 수축사이기 때문에 차라리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될 수도 있어요. 주식이 다 망할 거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해야 된다는 건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앞으로 공산주의가 득세할 거다. 아니면 뭐 자본주의가 망할 거다. 그럼 주식 투자하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개인이나 항상 서바이브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돈을 더 벌려고 하고 위기가 오면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투자하는 거지. 뭐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단타해야 된다. 그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해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기는 그런데 어느 이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타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생산량이 이제 증가되면은 이제 버블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30년씩 했는데 지금은 10년이 아니라 뭐 3년 단위로 하라는 그거에 이제 초기였어요. 그건 너무 단순화시킨 거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더 투자해야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 노동으로 해서 부가가치 일어나는 것보다 자본이 돈을 훨씬 더 빨리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오히려 더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난 단기 투자하다. 이런 건 될 수가 있어요. 단기 투자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사이클이 많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인더스트리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타 투자하고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밸류가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거 같아요. 좀 다른 얘기죠. 단타 투자는 주식의 변화에 대해서 빨리빨리 샀다 타는 얘기, 그게 단타 투자고 이건 그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좀 다른 얘기죠. 저는 공무원인데 이제 이율이 좀 다른 일반 회사보다 좀 이율이 싸가지고 아파트를 처음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를 주고서는 저는 이제 조금 싼 전세를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지금 이율이 싸니까 아파트 빚을 갚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너무 경기가 저는 더 안 좋아졌으면
받아들이기 더 장기화돼서 제가 빨리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을 그런 거라는데 이게 그래도 지금 혼동이 오는 건데 이게 이자를 갚아야 빚을 갚아야 되느냐 이 좋은 시기에 빨리 주식을 좀 더 많이 사야 되느냐 좀 굉장히 혼동이 오는데 이것들은 어느 게 더 많은 그거는 이제 어느 게 옳다고 그럴 수는 없고요. 제가 사람마다 그게 있어요. 내가 손해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고 나는 뭐 그렇게 크게 지금 걱정 안 한다. 그 개인의 퍼스널인데 저 같으면은 빚을 안 갚고 주식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꼭 옳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어차피 단기적으로 주가가 폭락이 왔을 때 그걸 견딜 수 있는지 심리적으로 그거는 개인에 따라 틀릴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들 하셨고요. 조금 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끝나고 이렇게 직원분들하고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표님께 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또 잠깐 또 여쭤보실 수 있고요.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